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북 프로 360의 언박싱과 한 달 사용 후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언박싱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이렇게 측면에 제품명이 쓰여 있고요. 비닐을 열심히 뜯어줍니다. 비닐을 다 뜯고 드디어 뚜껑 오픈. 네, 뚜껑에도 무언가가 담겨 있네요. 그럼 뚜껑에 있는 것부터 뜯어볼게요. 과연 무엇일지. 오, 파우치 같은데요? 겉에 있는 천 포장지도 벗겨보겠습니다. 진한 회색의 파우치입니다. 저번 갤럭시 북 플렉스2의 파우치는 살짝 까끌까끌한 소재였는데 이번 파우치는 적당히 보들보들한 소재네요. 파우치를 열어보면 보호제와 관리법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우스. 흰 색상의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예요. USB 충전 어댑터도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뜯어볼 친구는 노트북이 아니고 밑에 있는 구성품부터 먼저 볼게요. 이렇게 노트북 간단 사용 설명서도 들어있어서 속독 한번 해보았고요. 설명서 말고도 종이 한 장이 더 들어있는데요. 네, 기타 추가 정보와 감사 인사도 잘 받았습니다. 다음은 USB-C to HDMI 어댑터와 USB-C to A 어댑터, 그리고 USB 케이블입니다. 대망의 S펜을 꺼내볼 차례인데 이게 잘 안 빠져서 수십 분 동안 헤맸어요. 난리 났죠, 지금. 박스 이리저리 돌리고 거꾸로 들어서 막 흔들어도 보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끝부분을 가볍게 톡 누르니까 쉽게 빠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저처럼 헤매지 마시길 바랄게요. 아무튼 이렇게 검정색 S펜도 들어있습니다. 한쪽 면이 평평해서 잘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노트북을 꺼내볼 차례입니다. 설레는 순간. 색깔 영롱하죠? 이 제품은 미스틱 실버 색상인데 이번에 색이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쁘니까 앞면과 측면, 뒷면 모두 한 번씩 돌려보았습니다. 측면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는 동그란 구멍에 이어셋 헤드셋 잭, USB 타입C 포트, 그리고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고요. 왼쪽에는 USB 타입C 포트, 썬더볼트 4 포트, 그리고 동작 표시 등이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 벌써 예쁜데요. 우선 키보드 덮개도 제거할게요. 미스틱 실버와 블랙의 색 조합 정말 최고지 않나요? 명색이 프로 360이니까 한번 접어도 봤습니다. 이제 노트북 초기 세팅을 해줄게요. The Bluetooth mouse setup was not completed properly.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잠시 기다리고 이제 몇 가지 초기 설정을 해줄 거예요. 언어 선택, 지역 선택, 자판 배열,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까지 하면 윈도우 사용권 계약 내용이 나오고 다음 눌러서 계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입력해주고 다시 또 기다리면 음성, 위치, 데이터 전송 관련 등 몇 가지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잠시 기다리면 드디어 인사해주네요. 그리고 또 다시 조금 더 기다리면 끝! 이제 아까 못하고 넘어갔던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해 줄게요. 설정 들어가서 블루투스 장치 추가 누르고 마우스가 뜨면 클릭해 준 다음 연결해 줍니다. 마우스 뒷면에 저 동그라미 버튼을 꾹 누르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마우스 연결도 끝났습니다. 노트북 켠 김에 S펜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펜을 모니터 오른쪽 끝부분에 가까이 대고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영상처럼 바로가기 창이 떠요. 새 노트 작성을 터치하면 삼성 노트 앱이 실행됩니다. 대강 끄적여 보는데 부드럽게 잘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언박싱은 마무리해보고 이제 사용해본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현재 갤럭시 북 프로 360을 사용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사용해보며 느낀 점을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게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갤럭시 북 플렉스2와 비교해보았는데요. 우선 크기는 15인치로 동일합니다. 두 노트북을 동시에 들어보았는데 체감상으로 북 프로 360 제품이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사실 둘 다 깃털처럼 가볍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확실히 이번 신제품이 조금 더 가볍기는 했어요. 두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위가 북 플렉스2, 아래가 북 프로 360인데요. 아래쪽이 훨씬 얇죠. 그래도 못 믿으실 분들을 위해 체중계 찬스를 써보았습니다. 무게를 재보니 북 플렉스2는 약 1.6, 북 프로 360은 약 1.4kg으로 북 프로 360 승! 다음은 360도 회전 힌지에 관한 후기입니다. 노트북이 360도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뭐가 좋아?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하려 해요. 첫째는 공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노트북을 360도 꺾으면 원래 키보드 닿았던 자리가 비니까 공간적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까처럼 책을 같이 올려놓고 필기하며 강의 듣기도 편하고 이렇게 간식을 먹으며 노트북을 하기도 좋죠. 특히 책상이 좁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이게 엄청 편하답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을 감상하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태블릿보다 화면은 넓고 선명한데 태블릿만큼 자유자재로 각도나 위치를 조정하면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일과 끝에 혹은 짬날 때 넷플릭스나 왓챠 보면서 많이 힐링하시잖아요. 그때 이 북 프로 360을 꺼내면 그곳이 바로 영화관입니다. 그 와중에 영상 선명한 거 보이시나요? 순간 실제로 제 앞에 두루치기 있는 줄 알고 젓가락 들이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볼 때는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벽이나 다리에 대고 영상을 봐도 편할 듯 하네요. 그리고 또 유튜브 볼 때 이미 지나간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원하는 부분으로 건너뛰고 싶은 경우에 이 S펜의 에어 액션을 이용해서 장면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터치하지 않고도 재생바 가까이에 가져가서 쓱 움직이면 이렇게 장면이 떠요.
편하게 장면 이동할 수 있겠죠? 노트북이 360도 회전해서 좋은 점 세 번째는 S펜 필기할 때 편하다는 점입니다. 모니터를 완전히 젖혀서 혹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하며 필기할 수 있으니까 일반 노트북보다 펜 사용이 더 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만 팜 리젝션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팜 리젝션은 말 그대로 손바닥을 인식하지 않는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이 영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S펜으로 필기할 때 펜보다 손이 먼저 닿으면 가끔씩 화면이 움직이곤 해서 글씨 쓸 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펜 반응 속도나 필기감은 매우 우수한 편이라 그 점 빼고는 만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시간에 아이디어 공유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좁은 카페 책상에서 충전기를 꽂은 채 회의를 할 때 보통 같으면 충전기 선을 뽑고 노트북을 들어 올린 다음 돌려서 화면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북프로 360은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꺾으면 끝이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다음은 S펜입니다. 이번 갤럭시 북 프로 360의 S펜은 저번 북플렉스 2의 펜에 비해 두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S펜의 그립감이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 연필이나 펜과도 더 느낌이 비슷했어요. 두께가 있다 보니 저번 북플렉스 2처럼 펜을 노트북 측면에 쏙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없어져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할 듯 합니다. 그 대신 S펜이 이렇게 노트북에 정말 착 하고 잘 붙어요. 자력이 있어서 노트북 하판 맨 끝에 왼쪽과 오른쪽 이 두 부분에 제일 잘 붙습니다. 그래서 펜이 굴러다니거나 어딘가로 사라져버릴 우려는 조금 덜어도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손에도 착 붙고 노트북에도 착 붙는 S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히 편한 점이 있는 파우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박싱 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파우치 안쪽에 원기둥 모양의 구멍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S펜이 쏙 들어가서 보관도 안정적이고 꺼내기도 쉽고 분실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15인치라 확실히 널찍한 감이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숫자 패드도 있습니다. 또 지문인식 키가 맨 위 우측으로 이동해서 저번 북플렉스2에서 불편했던 오른쪽 시프트 키도 원상복귀되었어요. 이번 키보드는 저번 북플렉스2와 비교했을 때 타격감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키가 눌리는 게 조금 더 잘 느껴지는 더 딱딱하고 쫀쫀하게 눌리는 느낌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타격감이 있는 게 타닥타닥 소리가 시원하게 나니까 더 좋았는데 조용한 공간에서 노트북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갤럭시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로 퀵쉐어입니다. 삼성 갤럭시 기기끼리 파일을 무선으로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입 먹힌 사과사의 공기 드롭처럼 퀵쉐어가 있으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쉽고 빠르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노트북에 있던 파일이 태블릿에 이렇게 내 파일이 갤럭시 기기에 여기 뿅 저기 뿅 나타나는 매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퀵쉐어는 최대 5명까지 동시에 전송 가능하니 여럿이서 어디 놀러 갔을 때 사진 공유하기 좋겠죠? 다음은 견고해진 갤럭시 생태계 그 두 번째, 세컨드 스크린입니다. 보조 모니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북에서는 윈도우 K, 탭에서는 상단 바의 세컨드 스크린을 누르고 노트북에서 장치를 선택한 다음 탭에서 수락을 누르면 끝. 엄청 간단하죠? 그리고 윈도우 P를 누르면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연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복제 모드는 똑같은 화면을 보조 모니터에 복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며 설명하려 할 때 유용하겠죠?
요즘은 이렇게 손을 안 대고 텔레파시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텔레파시가 아닌 세컨드 스크린을 이용해 노트북으로 그린 것이었습니다. 확장 모드에서는 한 화면이 이렇게 두 모니터를 걸쳐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북에 떠있던 창이 그대로 이렇게 탭으로 넘어가니까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 외에도 기존 노트북 데이터 백업, 삼성 가전제품 제어, 갤럭시 기기 간 필기 자동 연동, 갤럭시 버즈 간편 연결 등 다양한 기능으로 갤럭시 생태계가 탄탄해졌으니 확인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 갤럭시 북 프로 360 언박싱과 한 달 사용 후기를 마쳤는데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